요즘에 이런 내용을 또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형 요즘 공룡주 어때요? 이런 표현을 누가 했어요. 거의 한 달 전에, 한 3주 전에. 이 말 듣고 뭔 소리 하나 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공룡주 어때요? 야, 이게 뭔 소린가 했어. 아니, 어떻게 주식 얘기하는 유튜버가 그것도 몰라요?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하길래 무슨 그 땅, 무슨 우리나라 뭐 고성의 발바닥 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파는 건가? 그게 아니라 대원미디어라는 회사의 주가를 얘기하는데요. 뭐야? 야, 대단하다 진짜. 요즘 이런 게 너무 왜 이렇게 많지? 한 6,000원, 7,000원 하던 게 37,800원, 6배. 무슨 뭐 로켓 발사했네? 로켓 발사지. 야, 근데 대원미디어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업이잖아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있던 건데. 야, 무슨 공룡은 뭐야? 드라이공원 만드나? 아, 그거 아니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 2주 전, 3주 전에 안 하고 당연하겠지만 다행히 최근에 다행이라 그러면 안 되죠. 조금 내려와서. 이제 제가 얘기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다. 내려와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었는데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너 때문에 또 이게 또 분명히 나오거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형 제발 그 얘기하지 마. 그래서 안 했어요. 꾹 참고 있었어. 참느라 힘들었다. 한 2주 참았어. 2주. 지난주부터 하고 하다가 또 괜히 얘기했다가 하자마자 빠지면은 뭐 또 얘기할까봐 꾹 참았다가 조금 내려왔으니까 이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대원미디어 시가총액이 뭐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가 왜 올라갔냐? 신문 기사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아빠 또 용갑 합체 봐요? 용갑 합체가 뭔데? 용갑 합체 아모드사우루스. 그 아빠가 본다는 거죠? 용갑 합체 아모드사우루스. 저게 일단 뭔지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철수야 자라 아빠 용갑 합체 아모드사우루스 봐야 된다. 이게 뭐냐?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왜 형님들이 저거를 보기 위해서 애들을 재우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야. 야, 계속 보고 싶은데. 야, 끊어야 되는데. 야, 끊어야 되는데. 멋지다. 야, 하이트. 뭐 저러고. 야, 끊어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지? 아빠 저런 거 보고 싶다는 거죠, 지금. 저거를 보니까 저게 애들을 위한 건데. 너무 멋져니까 아빠 봐야 되니까 너 좀 잘하는 거죠? 그 엄마 옆으로 가고 컴퓨터 좀 비교하라는 거죠? 저게 딱 봐도 이거죠? 공룡, 로봇, 외계인, 한국판, 특촬물. 특촬이 이제 특수 촬영물. 요거. 저게 그래서 저는 야, 하도 형들이 멋있고 재밌고 그럴 것 같다 그러길래 다 나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예고편만. 야, 그러면 잠깐만 예고편만 나왔다고? 그러면 이건 예고편 보고 올린 거네? 와, 진짜 전 그건 몰랐다. 난 나온 줄 알았어요. 예고편 보고 올렸대. 야야야, 무슨 뭐 신의 손인가? 신의 눈인가? 그거 어떻게 알지? 예고편 몇 분 안 되던데 저거 2분인가 3분인가 뭐 하여튼 예고편을 보고 올렸다는 거죠. 지난달 17일 용갑 합체 예고편. 뭐 공개는 언제냐? 올해 하반기. 나는 벌써 프라모델 진열장 만들어 왔다고?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 그럽니다. 올해 하반기에. 게다가 이거 주시청자들이 원래 어린애일 줄 알았거든요. 애기들일 줄 알았는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니까 파워레인저들을 보던 분들이 주시청자층일 것 같다. 이게 언제적 파워레인저요? 4050. 40대 50대 분들이 중점적으로 볼 것 같다. 야, 이거 너무 기대 아니요? 야, 아무리 우리가 꿈에 취해 산다 그래도 40대 50대 어르신들이 그 용가리가 합체돼갖고 왁 날아가는 거 이거 볼 거라고? 또 생각해보니까 볼 것도 같고 멋지던데? 다시 보니까 그 합치는 거 좀 멋있었죠? 다시 보니까 멋있긴 한데 그래도 애들 거 아닐까? 그러니까 40대 50대라면은 옛날에 형들이 이거 봤단 거잖아. 무적 파워레인저. 야, 아우 처음 봐. 뭔지 몰라도 처음 보지만 되게 멋있을 것 같은 거 이런 거 우레메 뭐 이런 거 보던 형들이란 거죠? 혹시 형님들이 무적 파워레인저가 뭔지 모르실까봐 정말 유명했던 장면. 아우 씨, 더 이상 못 보겠다. 야, 이거 못 빈다. 야, 이거 야, 커서 보려니까 힘든데 보기 힘든데. 하여튼 저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변신하는 겁니다. 뭐 it's morphin time 하면서. 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아우, 커서 보니까 보기 힘든데. 근데 저 대원미디어라는 데가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죠. 1973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의 애니메이션 제작사고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갖고 우리나라에 유통시켰죠. 우리나라는 까치, 그다음에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거 했던 역사와 전통의 회사인데 대원미디어에서 나온 것 중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히트작이 있습니다. 형님들은 다 알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히트작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모를 수 없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해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 요게 대원 미디어가 만든 거죠. 자, 요게 그 근본이 넘치는 이 대원 미디어가 만든 겁니다. 역대 최고의 치작이죠. 역대 최고의 치작. 뭐 이런 까치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죠. 대한민국 형님들이라면 누구나 봤던 호환 마마와 더불어서 그런 거. 그게 대원 미디어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원 미디어가 2세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아드님 경영으로 들어가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유통을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컨텐츠 제작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제작도 하긴 했는데 라이선스 일본에서 갖고 온다든지 출판한다든지 일본 거를 갖고 와서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쪽을 많이 했는데 컨텐츠 제작에 조금 중점을 두겠다. 만화책이나 TV용 애니메이션 이런 걸 많이 만들었는데 웹툰 OTT 컨텐츠가 되니까 디지털로 자기들도 뭔가 만들어서 하겠다. 물론 아직은 유통이 대부분입니다. 저거를 발표했어요. 발표하면서 그 대표적인 걸로 미룬 게 앞으로 우리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서 컨텐츠 제작을 쏘겠다라고 발표한 게 이거죠. 아모드사우루스. 야, 아무리 그래도 예고편만 나는데 6배를 올리는 건 아무리 멋있고 그런 거 제가 이해를 해. 아, 멋있고 보고 싶은 이해를 하는데 야, 무슨 영화도 아니고 예고편 나왔는데 6배를. 물론 여기는 깔린 건 사실 이유가 있어요. 저거를 갖고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 카카오와 손을 잡고 일본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실제로 카카오 재팬하고 일본 웹툰 시장 공략을 위해서 글로벌 합작사를 세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웹툰 시장이 요즘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요 피코마, 일본의 카카오 웹툰. 요즘에 가격, 거래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 웹툰 시장이 커질수록 컨텐츠 제공사들은 수혜를 받게 돼 있죠. 누가 생각해도 당연하게. 카카오나 네이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는 컨텐츠 제공 업체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오를 수도 있지만, 물론 아무도 사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기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대형 업체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좀 가격이 올린 게 아닌가. 게다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 미쳤죠, 요즘에. 네이버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웹툰 업체, 웹소설 업체 열심히 사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1월 달에 와패드를 이게 세계 최대 웹소설 업체인데 6,500원 샀는데 이게 네이버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입니다. 네이버가 6천억을 넘게 주고 뭘 산 적이 없는데 와패드라는 거를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면서 지금 세계 웹툰 시장을 둘이 나눠 먹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DNC 미디어 같은 데들, CP사들, 굳이 대원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DNC 미디어는 주가 흐름도 비슷해. 같이 올랐다가 같이 이게 아무도 사올 수 없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 이거 만드는데 저거 미드로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인가 근데? 나 혼자만 레벨업 미드로 만들어진다. 이제 미국 애들이 나와서 나 혼자 레벨업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곧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상륙할 걸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하면서 일성을 내지른 게 드라마를 자체 제작하겠다. 한국에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자체 제작해서 디즈니 플러스에 올리겠다. 드라마를 위주로 한국과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시장은 드라마를 위주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겠다. 한국 드라마는 정말 수요가 장난 아니죠. 넷플릭스는 지금 소니 픽처스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소니에 뭐가 있냐면은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있는 소니 픽처스와 손을 잡았는데 2022년부터 5년 독점 계약인데 1조 냈어요. 넷플릭스가. 웃긴 건 저 스파이더맨이 마블 캐릭터거든요. 그럼 마블은 디즈니가 샀는데 제가 어떻게 마블이 디즈니한테 팔기 전에 자기들 어려울 때 캐릭터 판권을 하나씩 나와서 팔았는데 그중에 스파이더맨을 쪼개서 팔았어. 그게 1조야. 회사 조금 어렵다고 그 캐릭터 쪼개서 팔다가 스파이더맨을 쪼갰는데 그게 지금 1조짜리가 됐고 요즘에 컨텐츠가 미쳤으니까 저거를 쪼개 팔았던 게 지금 천추의 한이라고 할 수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많이 들었겠지만 매출액의 76%를 컨텐츠 확보에 쓰겠다. 올해만 21조 원 투자가 예정돼 있고요. 한 주에 한 편씩 새로운 오리지널 영화를 개봉하겠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보다 더 큰 돈을 넣어서 한국 컨텐츠 투자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올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게다가 넷플릭스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실제로 물어도 봤어요. 제작 과정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제작비도 선지급해서 준다. 돈을 줘. 알아서 만들어. 아무 간섭도 안 해. 그럼 뭐라는 거다? 결과로 보여달라. 제일 무섭죠? 야, 이거 제일 무서워. 돈 주고 오케이. 네가 원하는 거 오케이 만들어. 결과로 보여줘. 이게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다음번에 못 들어가겠죠.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와, 이건 진짜 트레이딩하고 똑같네. 컴퓨터 앞에 앉아놓고 오케이 네 마음대로 해. 대신에 한 달에 뭐 3억 벌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도 좋은데 돈을 벌어와. 결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게 넷플릭스라고 하니까 이런 게 성공했죠. 뭐 승리호, 스위트홈 이렇게 웹툰을 바탕으로 한 게 굉장히 성공을 해서 저렇게 돈을 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OTT들도 난리죠. 토종 OTT들. 지금 웨이브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5년간 1조를 넣겠다. KT죠. 야, 1조 돈 못 뽑을 것 같은데? 그거 1조를 뽑을 수 있겠어? 5년에?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KT 사장님이 안다. 못 뽑을 거다.
손실이 나더라도 하겠다. 오늘 일정 못 뽑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못 뽑지. 손실이 나더라도 지원하겠다. 그거 안다는 거죠. CJ ENM도 4천억을 티빙에 넣었다고 나왔거든요. 똑같은 소리 했어요. 영업이익 손해까지 감수하겠다. 이거 4천억 못 뽑아도 된다는 거예요. OTT 시장에 밀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여기 넣겠다는 거죠. 쿠팡도 뭐 1년에 1,000억씩 넣겠다. 그럼 5년이면 5천억이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OTT 업계는 돈 필요 없죠? 적자 각오했다. 너 죽고 나 살자를 지금 하겠다는 이런 현상인데, 야, 그러면 OTT에다가 만약에 넣는 CP, 컨텐츠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엄청 논할 수도 있고,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문피아, 제가 요 단어 보면서 정치적인 단어 아니고요. 플랫폼 이름이 문피아예요. 문피아. 괜히 오해하실까봐 플랫폼 내 문피아인데, 문피아 인수전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기업 가치가 3천억이에요. 웹소설 플랫폼 3천억짜리 지금 둘이 사겠다고 그러고 있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진출해서 글로벌 웹툰을 확장하겠다. 독일은 뭐 없나? 해외는 아직도 종이 만화책을 스캔해서 온라인으로 올리고 있다. 진짠가? 제가 해외 안 살아서 모르겠네. 야, 유럽도 아직 기존 종이 만화책을 스캔해서 온라인으로 올리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믿겨지지 않는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아직 저러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진출해서 우리가 마치 넷플릭스처럼, 우리가 마치 유튜브처럼, 뭐 네이버가 됐건 카카오가 됐건 가면은 그런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도전을 하겠다는 거고, 게다가 웹툰이라는 게 이게 집단지성이잖아요. 수많은 제공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흥행을 보장했다고 할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만화계 MCN 비슷하게 떡밥을 쫙 뿌린 다음에 그 중에서 엄청난 집단지성에서 성공한 한두 개를 가지고 글로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버들은 글로벌 확장이 어렵죠. Hello? My name is 슈카?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영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중국어를 할 수도 없고 글로벌 확장이 어려운데, 음악은 위버스 같은 게 예외니까 갈 수 있고, 영화나 웹툰,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충분히 글로벌 IP가 쉽기 때문에 확장성이 넓고,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그걸 가지겠다고 하는 거고, 네이버는 이런 얘기도 하죠. 해외 시장에 올인하겠다. 투자금 2조. 네이버 역사상 최대의 M&A 사례. 카카오는 더 심한 얘기를 해요. 저 이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웹툰 웹소설 하는데 기업가치 20조 평가를 기대한다. 이거 지금 코스닥 말고 나스닥 가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야, 웹툰 웹소설로 20조짜리 회사를 만들겠다. 지금 얼마로 평가하냐면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한 5조, 이게 교보증권이죠. 5조도 많이 쳐준 거죠. 네이버 웹툰 5조, 카카오 페이지는 3조.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20조죠. 이게 20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네이버하고 똑같이 무식하게 돈을 쏟아 부어서 웹툰 플랫폼을 전 세계에 구축하고,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본격적으로 돈을 넣고 가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카카오 얘기입니다. 카카오는 현재 목표의 10%만 구축했다. 아직 90% 남았대. 얘들아, 형 곧 쏜다는 거죠. 뭔지 몰라도 저 멀리 쏜다는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옛날에 뭐 유버스도 그렇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 글로벌에서 통하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저거를 향해서 막 확장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런 꿈을 꾸고 글로벌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제가 저런 거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딴 얘기지만 이것도 있죠. 카카오 5대1로 액면 분할했죠. 이것도 제가 장중에 봤어요. 뭐 방송 찍고 있는데 형 카카오 많이 올랐어요 하고 봤더니 18%가 올랐더라고요. 알겠어, 방송 끝나고 볼게 하고 방송이 끝났더니 돌아왔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 여기서 봤었는데 방송 끝나니까 돌아왔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현상이 벌어졌긴 했지만은 괜찮습니다. 다시 가겠지. 어떻게 언제 돌아왔어 이거.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꿈꾸고 있는 꿈이 지금 뭐 전체 10%밖에 안 됐다니까 쭉쭉 이루어지기를, 아모르사우루스 대원미디어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다 같이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연예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 얘기는 하고 싶어. 박송 씨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이 형하고 싸웁니다. 싸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싸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 뒤가 문제예요. 재판에도 돈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신문 기사로 떴어요. 응? 왜? 제가 보기엔 받기 어려울 것 같다. 변호사께서. 그럼 뭐야? 뭐 판결이 지나? 지면은 못 받을 수도 있지. 뭐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판결 받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판결 받고 집행으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뭐라고? 이기더라도 돈은 못 받다는 거죠. 재산을 받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다. 이건 이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더라도, 내가 나한테 사기친 놈한테 판결을 받아서 내가 이기더라도 돈을 받는 게 어려워요. 그럼 나는 상처뿐인 영광인 거죠. 판결은 이겼지만 돈은 못 받는. 이 옛날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빌려주건 대출해주건 뭐 해주건 A가 B한테 가면은 B가 그 돈을 어딘가에 주거나 어딘가에 쓰거나 어딘가로 넘기면은 판결은 내가 이겨도 이 어딘가를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도대체 경제적으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마음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A는 뭐야?
뭐 사기치라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내 돈 돌려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심지어 개인이나 회사나 상황이 비슷하다. 한번 가면 안 나온다는 거죠. 옛날 얘기 자꾸 들어 죄송한데 조이팔 아저씨 아시죠? 조이팔 아저씨도 아니지. 조이팔 놈이 있었습니다. 당군일의 최대 사기범 뭐 이런 말 했던 조이팔 사건 4에서 5조를 사기를 쳤어요. 무슨 내용이었냐? 15년 전이니까 다 아실 텐데 찜질기 공기청정기 대여업을 한다. 친척과 지인을 데려오면은 뭐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어떤 사기였냐면 한 계좌에 440만 원을 투자하면 8개월간 581만 원을 주겠다. 약정 수익률 32%. 처음엔 줬죠. 모든 폰지 사기가 그렇듯이 처음엔 줍니다. 그러다가 저게 커지니까 투자액이 4조 원을 넘어가게 되죠. 자기한테 4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어디 투자했나 나중에 봤더니 바다 이야기, 백화점, 호텔, 무역, 노름파는 뭐야? 야씨, 노름파는 뭐야? 4조 줬더니 가서 룰렛 돌리고 앉았다는 거죠, 이 자식들이. 바다 이야기 그 뭐 고래인지 뭔지 그거 맞추려고 상어인지 뭔지 돌리는 거고. 저러다가 결국에 돈 다 털리니까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을 합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죠. 아래에서 돈을 모아서 위에다가 얹혀주는데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다가 어이가 없던 게 중국에 가서 잡으라니까 화장됐다고 무슨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하나 띡 오더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마지막 장면이라고 화장했다고 와요. 무슨 숟가루 같은 게 회색 가루가 와요. 뭐야? 조이팔입니다. 야 이제 이렇게 에이 이상한 회색 가루가 이렇게 오더니 이 밀가루 뭐야 이거? 조이팔이 한 거잖아요. DNA도 못해 화장해서. 이 조이팔 이거 어떻게 조이팔인지 알아? 보세요 영상이 있어. 이거 누워있어. 누워있어. 야 그러니까 좀 경찰은 아직도 사망했다고 하죠. 실제로 사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사망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못 잡은 게 억울할 뿐이고. 근데 문제는 사기 사건이니까 처음에는 돌려받은 사람이 좀 있죠. 남아있는 통장에 거. 그래도 그 후에 그거 다 돌려받은 다음에 민사소송이 대표적인 것만 180건이 걸렸어. 다 할 수 없으니까 수천 건이겠지만 대표 사건을 걸었는데 이겨도 돌려받은 사례가 0건이. 피해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건거는 한다. 회수는 어렵다. 범죄 수익 회수율 1%. 아 이게 진짜 그럼 큰 거 혹시 몇 조짜리 못 받아서 금액이 1% 된 거 아니냐. 재산 피해 사건 중 72.6%는 승소를 해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다. 한 푼이라도 회수하는 거는 30%가 안 됩니다. 추징금이 나왔다. 만약에 민사 말고 추징금 집행률은 이건 물론 조다니까 껴서 그런데 0.5%?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추징금은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써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 0.5%는 뭐야? 0.5%면 뭐 99.5가 안 된다는 거잖아. 99.5가 안 된다는 거면 뭐야 이게? 한마디로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고 저 어딘가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차명 보유, 가족 개입 다 어렵고 심지어 해외로 한번 왔다 가면은 아예 불가능하고 내가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KBS에서 예전에 뉴스에서 비슷한 게 나왔어요. 200억을 포탈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한마디로 안 들어갔죠. 벌금이 600억이 나왔어요. 이게 주문입니다. 5,9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에 유치한다. 1일 노역이 5,900만 원이에요. 하루에 5,900짜리 노역. 그러니까 600억이면 한 1,000일 있으면 되는 거죠. 2년 반 뛰면 600억 갚는 겁니다. 1일 5,900만 원. 실화입니다. 실화. 실제 주문이에요. 하루 6천만 원 말로만 듣던 황제 노역. 600억 벌금을 1,000일 살고 탕감. 최근 5년간 조세 포탈범이 총 7,300억이었는데요. 실제 벌금 납부가 얼마가 됐냐? 4.5%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95.5%는 노역장 유치로 차감. 세금 안 낸 거죠. 5,316억은 몸으로 떼었어요. 야 죽이네. 야 이거 뭐 탈세하라는 거야 이거? 노역장으로 몸으로 5천억을 떼었어? 가장 컸던 물론 나중에 이분은 제가 알기로 세금을 다 냈던 것 같은데 일당 5억을 뛴 분도 있어. 야 씨 일당 5억은 뭐야? 워런 버핏이요? 빌 게이츠인가 일당 5억을 황제 노역을 뛰게? 게다가 노역은 한도가 있어요. 지금 뭐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렇답니다. 3년을 넘길 수 없다. 1,000일을. 그럼 1억에서 5억은 300일, 5억에서 50억은 500일, 50억 이상은 1,000일. 1,000일과 1,095일이죠. 한마디로 50억 이상을 하려면 이왕 할 거 많이 해야죠. 이왕 노역장 유치는 어쨌건 1,000일이거나 1,09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 많이 하면 일당이 오르는 거죠. 기적의 논리를 물론 잘못하면 실형이지만 하여튼 돈으로만 치면 더 웃긴 건 세금은 그렇다 쳐. 허위 공시를 내요. 주가를 막 올려. 위에서 팔어. 이런 천하의 개 부당이득금이 안 나와요. 이게 왜 안 나와? 아예 허위 공시를 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대놓고 허위 공시를 했는데 부당이득금이 잘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판사님들은 이런 말 합니다. 부당이득을 검찰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판사가 마음대로 얼마다 정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선출할 의무는 검찰에 있다. 그럼 검찰은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허위 공시로 인한 부당 이득금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죠.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허위 공시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여긴가 다 여기니까 여기서 여긴가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계산할 수 없으니까 부당 이득금을 산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영원이다 불가능에 가까워서 이런 말이 안 내요. 2, 3년 실형 살면 추징금 영원인 경우가 모두는 아니지 꽤 있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는 털렸어요. 가짜 공시한 다음에 내려서 우린 털렸는데 얘네는 2, 3년 살다가 나와서 가져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검찰에서도 저 문제가 있으니까 주가 조작으로 챙긴 이익의 60에서 80% 정도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을 계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이거 2018년 얘기거든요. 지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60에서 80%를 검토하면 어떡해? 야, 씨. 얘네가 주가 조작으로 100억을 해먹었으면 한 200억은 때려야지. 이거 뭐, 옹본 어디 갔고, 그거 어디 갔어. 60억 때리면은, 하여튼,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그거에만 치우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약하지 않나. 이거 심지어, 은행도 똑같습니다. 은행은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빌려줬다가 못 갚아요. 얘가 또 어디에 쓰잖아, B가. 그럼 어떡합니까, 은행은? 일일이 다 추심하기 힘들죠. 은행은 돈 많이 버니까 이거를 충당금이라는 걸 쌓아버려. 손실 처리해 한마디로. 그리고 얘 갖고 있던 채권을 해결사한테 주죠. 채권 추심업체. 근데 여기에 해결사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런 업계가 아니에요. 되게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재산을 파악하고 비의 재산을 파악하고 어딘가 숨겨있는 돈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회수할지를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깨로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채권 추심업체 일하는 분들이나 채권 시장에 있을 때 고민을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 왜냐하면 자기 명함에 이렇게 써있거든. 채권 브로커. 이거 채권 영업 뛰는 분들이거든요. 그냥 채권 팔려고 돌아다니는 분들이에요. 되게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 팀장님이 나 장모님한테 명함을 못 주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있다는 거야. 채권 브로커 A. 야, 그럼 채권 브로커 그러면서 경마 브로커도 아니고 해결사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지. 채권 받으러 가면 띈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같다고. 아직도 장모님한테 내가 명함을 못 줬어 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고 그게 점잖은 분들인데 좀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 채권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로 넘어온 채권이 부실 채권이잖아요. 일명 이거 거의 10년 돌아다닙니다. 거의 사골이 될 때까지 돌아다녀요. 장난 아닙니다. 1번 C1에서 한번 해먹었잖아요. 그럼 이게 C2로 넘어가요. C2에서도 한번 빨았잖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도가니탕도 아니고 해장국도 아니고 C3로 갑니다. 계속 돌아다녀요. C4로 가고 다 빼먹는 그날까지. 여기서 한 50% 팔았다고 치면 예를 들면 한 90% 가까이 되는데 요즘에 한 50% 팔았다고 치면 C는 또한 20% 해먹고 주고 얘는 또 주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가 정말 오래 돌아요. 은행도 이래요. 은행도 못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렇게 채권 추심을 대행해주는 업체들 절대 어깨가 아니에요. 절대 어깨가 그렇게 패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데서 이런 애세요. 우리나라 1위 고려신용정보 시정평가를 하죠. 시정평가를 해서 저 사람이 신용이 얼마가 되고 재산이 얼마가 있고 이런 걸 평가한 다음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걸 하는데 50일 신고가 안 갚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계속 잘 받으면 되니까 되게 싸게 사거든요. 되게 싸게 사는 사람 많은 데다가 되게 많아요.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채권 추심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23개가 있고요. 그거 말고 자기가 빌려주면서 심지어 대부업을 병행하면서 하는 채권 추심 업계가 1000개가 넘습니다. 야, 1000개. 1000개. 해결사가 1000개가 넘는데 물론 얼마 전에 작년에 법이 좀 바뀌어서 대부업과 경업이 금지될 것 같긴 해요. 뭐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근데 이거는 저 기업들 얘기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억울하니까. 많이 붙어있죠. 펄럭펄럭 붙어있잖아요. 이게 차 몰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거 많이 붙여요. 010 몇몇몇 확실하게 땡겨드립니다. 그런 거 써있잖아요. 몇몇몇 여기로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 10억짜리 뭐 그런 확정 판결 받은 판결문이 있으면은 뭐 받으면은 뭐 30% 이런 식으로 7대4 8대2 계약한 다음에 말 그대로 어깨죠. 이거는 사적 제재인데 물론 이분들도 어깨는 아니겠지만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가서 뭐 돈 받는 거 하고 게다가 요즘엔 옛날식이 불법이었잖아요. 이제 불법도 아닙니다. 물론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왜냐? 탐정업이 합법화됐어요. 2020년 7월입니다. 우리나라에 탐정이 원래 불법이었어요. 탐정업이라고 하는 업과 탐정이라는 호칭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이젠 됐어요. 이제 탐정이 있죠. 그래서 가끔 신문기사 보면 무슨 탐정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심지어 사립대에서 탐정 최고위 과정도 있대요. 뭘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뭐 CIS인가? 뭘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거 있겠죠. 셜록 홈즈 반, 루팡 반, CIA 반, 뭐 CIS 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고위 과정도 있다 그러고 이걸 주로 누가 받냐? 경찰들. 이제 은퇴한 다음에 탐정하시려고 경찰들이 많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 경찰청장님도 받았던 것 같던데. 하여튼 지금은 사실은 근데 저게 사립 자격증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무소 개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할 수 있죠. 슈카 탐정. 멋있다 야. 백수를 하느니 여러분들 만약에 누굴 만나러 왔는데 백수다. 그래서 뭐 달기 좀 그렇다. 그러면 뒤에다 탐정자 다시면 됩니다. 뭐 어때? 와우 탐정.
스타 탐정 뭐 가능한 거지. 롤 탐정 뭐 어때? 난 탐정이니까 하여튼 가능하다곤 합니다. 물론 뭐 잘못하다가 그럴 수 있지만 뭐 하여튼 떠나서 법이 어떻게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가 이렇게 됐으면 정말 바랄 게 없어요. 회수 못해서 그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어떻게든 한번 걸리면 쪽박을 찬다. 이게 있어야 법으로 싸워서 뭐 이기고 지고는 법률적인 문제니까 이게 꼭 좀 어떻게 안 될까 싶고요.